교육을 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건너뛰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거를 얼마나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들이 복습을 하거나 이 교재라고 그러는 거, 이 노트를 공유돼 있으니까 지난 내 기억에가 아니라 그런 면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루미너스키, 리니어키, 키 자체에 대한 것, 이런 거를 구분하는 방법, 특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리고 이게 스위처가 원래 키 쓰는 법 배우고, 효과기 쓰는 거, 이펙트 쓰는 거 조금 배우고 하면은 기본적인 스위처 사용하는 거 되기 때문에, 효과기 쓰는 거를 진행을 하면은 바로 스위처 조금 기초를 넘어선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스위처에서 특수 기능이라고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이제 다른 구분이 가능한 거 중에 하나가 여기 스위처에 있는 칼라 코렉터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특수 기능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별도의 장비로, 외장 장비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별도의 장비로 수행하는 기능인데, 스위처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요. 디지털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래서 디지털 스위처에는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칼라코렉터 기능들이 있는 스위처들이 있습니다. 소니 스위처의 칼라코렉터 기능은 기능 내용으로 봐도 뭐 중급 또는 중하급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캐파로 봐도 중급 이상이 되지 않는 조금 낮은 수준의 칼라코렉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소니가 기술력이 모자라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 20년 전에 나온 초기 디지털 스위처, 소니의 초기 디지털 스위처에는 지금보다 여기에 이 모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능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축소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기능을 많이 안 쓴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스위처라는 게 방송 흐름에 따라서 용도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고, 20년 전에는 생방송 이외에도, 방송 구조 이외에서도 스위처를 많이 쓰였고, 그런 경우에 그 기능이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구조에서 주로 생방송용 또는 녹화방송용, 부조응실용으로만 스위처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그렇게 다양하게 깊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소니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오디오로 보자면은 스탠드얼론 외장 이펙터 기능의 하나라고 보면 되고, 요즘 어느 믹서든지 좀 아주 하급 싸구려가 아니라면은 페이더별로 콤프가 다 있고, 뭐 게이트도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페이더별로 다 모델별로 지원이 되는데, 또 어떤 기능은 그룹은 묶어서 그룹별로 지원되는 뭐 그런 모델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상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CR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CCR이라고 표현을 하고, CCR 원토라고 네이밍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CCR은 칼라 코렉터의 준말이에요. 이 칼라 코렉터는 단어가 이 코렉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R이 아니라 L이 되면은 이제 수집한다는 뜻이 있지만, 저희 이제 R이 되면은 코렉트는 보정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색을 저걸 한글로 번역하면은 색 보정기입니다. 색 보정기인데, 보정을 한다는 거는, 수정을 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보정을 하기 위한 장치예요. 원래는 촬영을 했을 때 ENG 촬영을 외부에서 해왔을 때 중계차 같이 담당 영상 엔지니어가 있어서 색을 맞춰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촬영을 했을 때 색이 정상적이지 않게끔 촬영이 됐다. 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컬러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편에서는 화이트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블랙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통틀어서 컬러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색이 틀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색온도를 정상적으로 맞추지 못해서 색이 이상하게 찍혔다. 그런 경우에 색깔을 고정하는 거가 색을 고정하는 거가 컬러 코렉터입니다. 컬러 코렉터는 예전부터 조금은 고기능 장비이고 스위처에 내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별도의 이펙트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장비 하나당 할 수 있는 소스, 동시 소스 하나, 뭐 카메라가 됐든 그 시절에 하나의 소스만 동시에 컬러 코렉션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쓰이기는 적당하지 않은 장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컬러 코렉터가 적당한 소스를 됐어요. 마지막 그냥 쓰면 돼요. 어딨어? 컬러코렉터는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조금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비가 없으면 색 보정을 하지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아날로그 시절에는 VCR마다 어떤 색 보정 장치가 따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장치가 물론 옵션을 빼고 사면 그런 기능이 없겠지만 대부분 VCR은 다 그런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VTR이 아닌 VCR 경우에는 거의 다 비옵션 상태로 들어가 있었고 VTR인 경우는 옵션으로 구매를 해서 썼는데 그 TBC라는 거는 타임 베이스드 코렉터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C는 여기 컬러 코렉터의 C와 같은 뜻인데 그 TBC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TBC는 아날로그 개념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신호가 전송이 될 때 전송되는 그 과정에서 시간축이 조금씩 오차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색 변화를 보정을 한다는 뜻으로 타임 베이스드 코렉터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실제로 거기에 기능은 게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하고 크로마 양을 흔들었어. 비디오를 올리고 내리는 거하고 크로미넌스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색깔 자체를 이거 휴라고 표현하는데 휴를 돌리고 하는 거 블랙을 띄우고 붙이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지금도 저 VCR에는 보면은 이 기능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체에 이런 기능들 가지고 할 때 색깔을 더 어두운 거를 밝게 만들고 뭐 블랙을 좀 띄우고 색을 좀 더 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색상 자체를 얼굴이 뭐 이렇게 찍혔으면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가 가능하지만 이 가능한 거를 가만 보면은 특히 이제 가장 표현하는 게 휴입니다. 이 색을 이게 만약에 정상이었을 때 여기에서 이 정상색으로 돌렸다 아니면 이렇게 찍혔다 그래서 얼굴 색을 정상으로 이렇게 바꿨다 하면 얼굴 색만 바뀌는 게 아니라 화면 전체의 색 구성이 지금 이 비전을 베타로 보면은 금방 아는데 이 베타로 보면은 이게 이 센터 축을 기준으로 전체가 뺑뺑 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각도만 틀어지는 거지 밸런스라는 거는 이게 밸런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밸런스는 내가 지금 뭔가를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밸런스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땡겨 온다든지 뭐 그렇게 이쪽으로 몰려 있는 거를 이쪽으로 끌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가 밸런스인데 이 밸런스가 아니고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같은 밸런스 안에서 시프트만 시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색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이렇게 틀어진 거라면 뭔가가 조작이 잘못해서 이렇게 틀어진 거는 똑같이 이렇게 내가 이거로만 돌려가지고 원하는 색을 아니면 정상적인 색을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까 보여준 것처럼 뭔가를 잘못 찍어서 이렇게 찍혀왔다. 이렇게 찍은 거는 이거를 아까처럼 슈를 돌려가지고 정상색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찍힐 때 가만 보면은 백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 머리 색깔 봐요. 머리 색깔은 전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면은 머리색 또는 어두운 색만 영향을 많이 가지 저 박스에 흰 테두리 색깔을 봐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밸런스에 밝은 부분 위주로 수정을 하느냐 어두운 부분 위주로 수정을 하느냐 물론 그 사이에 중간 부분도 있겠지. 이러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컬러 코렉터의 기능이에요. 이 컬러 코렉터에는 기본적으로 컬러 코렉션에 관련되는 것 플러스 옛날 TBC가 갖고 있던 그 기능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TBC에 있는 기능들만 따로 빼서 이름을 옛날에는 TBC라고 했지만 이제 개념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하는 용도라든지 바꿨을 때의 화면에 나타나는 변화는 똑같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타임 베이스드 코렉터가 아니라 그냥 비디오 자체를 프로세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프로세서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장비에서 비디오 프로세서라는 표현을 써요. 저기 VCR에도 보면 비디오 프로세서라는 표현이 있어. 그 비디오 프로세서의 기능은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색 농도를 좀 크로마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어두운 거를 조금 밝게 한다든지 밝은 거를 조금 어둡게 한다든지 뭐 블랙 부분 좀 띄운다든지 더 누른다든지 하는 거는 굳이 컬러 코렉터에 가지 않고 그 비디오 프로세서로 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고정 원위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컬러 코렉터를 써야 돼요. 컬러 코렉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3원색을 가지고 색을 만들잖아. RGB 세 가지를 가지고 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RGB를 각각 컨트롤할 수 있는 여기 보면 RGB를 각각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R을 만지면 밝은 전 화면 전체에 R 신호가 많아지는 거예요. B를 만지면 당연히 화면 전체에 B 신호가 많아지겠지. G도 마찬가지고 그 세 가지 RGB에 화면 전체에 R 신호를 많이 줄 거냐, G 신호를 많이 줄 거냐, B 신호를 많이 준다기보다는 가감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럼 세 가지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RGB.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적용을 할 때 밝은 부분에 적용을 할 거냐, 어두운 부분에 적용을 할 거냐, 또는 좀 중간 부분에 적용할 거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봤겠지만 그 포토샵을 한 번씩은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 포토샵에 색 보정하는 데에 가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포토샵이 없어서 그냥 흉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내가 그냥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포토샵에 보면은 이런 색 보정하는 데 가면은 이런 그래프가 XY 좌표가 하나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서 요거를 내가 클릭을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뭐 색을 바꾸는 거가 있고, 맨 끝으로 머리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네. 이쪽 끝으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화이트, 밝은 부분에 대한 RGB를 조정하는 거고, 여기 부분을 잡아서 움직이는 게 블랙 부분의 RGB를 조정하는 거고, 중간 걸 적당히 잡아서 곡선을 만드는 게 감마 부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색 밸런스를 색 온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치고 오면은 색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고 위화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제 조금 비정상적인 컬러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스코프를 보면서 그 색을 조정을 하는데, 그때 가장 어렵거나 또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구분질 수 있는 거는, 화면을 보고서 또는 스코프를 보고서 저거를 R을 만져야 되는 거냐, R을 줄이거나 빼야 되는 거냐, B를 줄이거나 빼야 되는 거냐를 판단을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느냐, 그 값을 얼마나 빨리 찾아갈 수 있느냐. 오디오로 치면 소리를 들었을 때, 야, 이걸 베이스를 줄여야 되는 거야, 트래블을 올려야 되는 거야, 이 판단을 잘 해야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더불어서 비디오 쪽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파라미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RGB뿐만 아니라 이거를 화이트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블랙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또는 감마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네, 그런 거를 결정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거 합성하는 거 어떻게 하지? 뭐냐 몇 프로로 배율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키워서 그게 배율 바꾸는 거. 배율. 저거에서 있었는데. 그냥 봐요. 지금 그 컬러 밸런스가 틀어지면은 이 모든 이 화면은 어디에 있을까? 개인가 보이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블루예요, 이게.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색을 다 빼면은 블랙이 되겠지. 블랙이 됐을 때 요 상에서 나오는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 센터에서 색이 나오면은 요 블루를 지정하는 쪽으로 색을 지시하는 선이 나가게 되는데, 모든 색이 화면에 표현되는 모든 색이 저게 아무리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다 하나하나의 색깔이 다 블랙 센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센터가 기점이 돼서 시작은 여기고 끝은 어딘 거가 색깔이 많을수록 나간 색이 많고, 비슷한 색 영역에 여러 가지가 몰려 있으면은 그쪽이 두껍게 보이는 거고, 그쪽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이거 블랙, 근데 이거를 화이트로 내가 만들면은 화이트도 똑같이 없어요. 화이트나 그레이나 블랙은 이 상에 아무것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색 성분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나 블랙은 엄밀하게는 색이 아니고 그냥 밝기만 있는 거예요. 저건 그래서 색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채색이라 그런단 말이야. 색 신호가 없는 거죠. 색 신호가 없이 그냥 밝기만 있는 거라, 저 벡터스코프 상에는 쟤는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색이 나옴으로써 어떤 각도를 갖게 되는데, 큐를 돌리면 이 큐라는 거가 이제 색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색상을 돌리면
이 각도기 안에서 이 색이 나타내는 각을 360도 안에서 이제 정해져 있어서 요 위치에 오면은 R이고 이거의 반대가 이렇게 되면 이건 시안이고 이쪽은 블루고 블루 반대가 되면 옐로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고유의 색이 위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봐요. 네, 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충분히 죽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4시 8분쯤 청주 사십동의 25층짜리 이 상태에다가 색을 이 화이트에서 R을 고정을 하면 이 상태에서 R만 추가가 되는 거야.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R 쪽으로 이렇게 가요. R 쪽. 반대로 B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죠. B는 많이 해도 별로 표가 안 나네. B 신호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B는 그거와 영향을 미치고 G를 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그 얘기는 옐로우라는 신호에는 B 신호가 없는 거야. R하고 G만 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해져서 만들어진 신호가 옐로우이기 때문에 B를 아무리 움직여봐야 얘는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 대신 R과 G를 만지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 레드만 가지고 움직였어 아니요 그렇지 화이트의 레드만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화이트가 아니고 감마에서 레드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비슷하게 움직여. 비슷하게 스코프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영상을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감마에서 레드를 올렸을 때 이 느낌하고 저 화이트에서 레드를 옮겼을 때 이 느낌하고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간단하게 뭘 가지고 보여줄 수 있냐면 화이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클립되어 있는 화이트에는 큰 영향을 좀 적게 미칠 수도 있지만 밝은 부분에 일수록 큰 영향이 많이 가. 화면 안에 밝은 부분일수록 아까 얘기한 여기도 요거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얘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똑같이 움직여도 이쪽에는 영향이 적고 얘는 움직이는 폭이 많잖아. 네. 그런 것처럼 그럼 블랙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제 밑에만 움직이는 거지. 화이트 부분에는 별로 큰 영향이 안 가고 밝은 부분에는. 그런데 이거를 감마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화면 중간 이건 이제 중간을 이렇게 배불러 가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중간에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 RGB를 동시에 화이트상에서 RGB를 다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만큼 올리고 얘도 이만큼 올리고 얘도 이만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다 키우는 게 있는데 오르면 전체가 밝아지면 색 밸런스는 맞춰진 거에서 변화 없이 그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밝아지는 어두워지는 밝아지는 그럼 블랙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블랙이 같이 어두워. 떠지고 블랙이 뜬다고 표현하지 블랙이 뜨거나 또 눌러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럼 간만 간만 어떻게 돼? 이거 만지게 봐봐요. 어떻게 돼요? 뭐가 애매하지 표현하기가 표현하기가 애매하지. 그래서 이제 간만은 평상시에 잘 안 만지는데 카메라 RCP에도 이 기능이 똑같이 있어요. 화이트의 RGB가 있고 블랙의 RGB가 있고 대부분 카메라 간만은 숨겨져 있어요. 앞에 버튼에는 화이트하고 블랙 두 단만 나와 있고 간만은 버튼에 안 나와 있어. 그럼 안에 소프트웨어로 메뉴를 바꿔줘야 뭐 소프트웨어 메뉴가 뜨거나 아니면 이게 그렇게 바뀌거나 그렇게 돼서 간만을 안 만지게 되는데 간만은 어떻게 해서 어떨 때 이렇게 오를 만지서 쓰게
되냐면은 그거를 보여주려고만 준비한 영상은 아닌데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자. 요 가운데 영상을 가만히 보면 하늘 같은 부분은 정상적인 밝기로 찍혔는데 요 부분은 어두워 안에가. 네. 이런 경우에 이거를 잘 찍기 위해서 아이리스를 열게 되면 왼쪽 사진처럼 예, 돼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영상을 많이 보냐면은 실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뒤가 창문이야. 바깥이 보여. 그래서 사람 얼굴에다가 노출을 맞추면 뒤가 허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반대로 뒤가 보이게 찍으면 사람 얼굴이 어둡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조명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감마를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X축이 실제 밝기야. 실제 자연에서 있는 실제 밝기. 그 Y축이 모니터상에 표현되는 밝기라고 본다면은 실제는 이만큼 더 있는데 그 중에 일부밖에 표현을 못해. 모니터라는 게. 그 일부 중에서 표현을 하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거 억지로 이걸로 하려니까 좀 어떻게 끝내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이거? 그런가? 뭐, 이 커브를 이 커브를 이렇게 만약에 더 이게 곡선을 지어서 이렇게 네. 만들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곡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에다가 네. 이건 반이 안 되지? 반이 안 되는 영역에다가 4분의 3 정도의 영역을 할당을 한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전체 3분의 2 정도 되는 영역은 실제 4분의 1 안에서 표현을 하는 거지. 이쪽의 디테일을 더 살려주겠다는 거고, 이쪽은 좀 디테일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을 좀 더 강조를 할 거냐를 감마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전체 감마의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조정을 했을 때 이야기지. 이거를 조정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사람 얼굴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조명을 줬더니 실제는 사람 얼굴이 이 정도에 찍혀서 아이리스를 열어서 이만큼 올렸더니 창문은 날라버렸다. 이게 완전히 날랐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를 안 날리고 얘만 끌어올리면 이쪽은 변화 없이 중간 부분만 밝아지는 거 아니냐. 밝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감마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카메라 촬영할 때 감마를 조정한다. 감마 값을 조정한다는 건 저런 뜻인 거고, 칼라 코렉션 할 때 감마는 그런 보정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낮인데 감마를 조정해서 블루를 이렇게 되면 뭐 새벽에 찍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레드를 좀 넣으면 좀 황홀 노을빛의 식으로 갔다든가. 이건 이제 중간토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감마 같은 경우에는. 또는 카메라 두 대가 찍었을 때 색이 안 맞았을 때 한쪽에다가 한쪽을 맞출 때 이제 이런 거를 감정기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스코프를 봐가면서 화이트 부분을 조정할 것이냐, 또는 블랙을 조정할 것이냐, 또는 감마를 조정할 것이냐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느낌하고
똑같은 내가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느낌과 여기에 이 색을 섞어서 만든 이 느낌하고 조금 전처럼 이 느낌과 그 여기서 이 느낌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거든. 다르다는 거를 못 느끼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이제 느낌이 분명히 다른 거야. 이거는 아까는 전체에 그냥 막 하나 씌워놓은 거고, 이거는 그 색 밸런스 자체를 바꾸는 거고, 하여튼 출발은 그 잘못 찍은 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지만, 사람이 뭔가 하나 만드는 사람은 그런 용도로 만들었더라도 쓰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 붙여가지고 다른 기능을 뭐 2차 생산을 한단 말이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장비를 처음 만든 사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드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응용 파트가 막 생기게 되는 것처럼 컬러 코렉션도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이걸 쓰이긴 해. 근데 이 컬러 코렉션이라는 거가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영상을 고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컬러 코렉션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색이라는 거가 꼭 잘못된 거를 보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배트맨 시리즈를 보면은 영상을 딱 보면 저런 배트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배트맨 몇 번만 봤던 사람은 느낌이 저거는 배트맨이야, 가면이야. 또는 어떤 우리가 뭐 잘 아는 시리즈물을 보면은 저거는 어떤 시리즈물의 톤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에 중국 영화 중에서 명웅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을 거야. 그 진시황 암살하는 서극,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개 자체가 3개 달라. R, G, B 이런 식으로 톤이 아예 달라. 그거는 잘못된 영상을 정상 영상으로 코렉션한 게 아니라 연출가가 의도하는 색을 만든 거거든. 그런 경우에 똑같은 이 장비로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거는 코렉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건 이제 그레이딩이라고. 그런 거는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마에 작업 뭐 한다든가 영화에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 색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컬러 코렉션의 기능은 물론 기본적으로 잘못 찍은 거는 보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그 이상후의 작업은 이제 그레이딩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컬러 코렉터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여기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조금 기능이 그레이드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냐면은 컬러 코렉션을 2번 할 수 있게 돼요. 최소 2번. 2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2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배트맨 톤을 만들고 싶다, 태극기 휘날리며 톤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기억이라는 가라는 톤이라고 했을 때 A로 찍어온 놈, B로 찍어온 놈, C로 찍어온 놈, 여러 가지 타입의 찍어온 놈이 있다면은 이거를 뭔가 스탠다드한 어느 한 형태로 만들고, 이런 표준 컬러 밸런스가 다 맞은 표준 형태로 다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식에 의해서 어떤 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일관성 있게 톤이 만들어지고 수정이나 보정을 하기가 더 쉽다 이거죠. A를 B로 수정하는 건 쉬워요. B를 C로 수정하는 건 쉬워. 근데 A도 가로 수정하고 B도 가로 수정하고 C도 가로 수정하려면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A나 B나 C나 다 어떤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스탠다드. 근데 그 스탠다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밸런스가 정확하게 잘 맞은 표준 화면,
표준 화면으로 다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게 첫 번째 컬러 코렉션에서 그걸 하고, 두 번째 컬러 코렉션에서는 이거를 어떤 뭐 특별한 그 색상으로, 색감으로 내가 보정을 해서 일관성 있는 하나의 영상물 시리즈를 콘텐츠를 만들겠다. 그런 용도로 컬러 코렉션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급 이상 되는 컬러 코렉션은 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나눠서 두 번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굳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컬러 코렉션을 보면은 세컨더리 CC,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프라이머리 CCR이야 이게. 이게 프라이머리 CCR이고 세컨더리 CCR이라고 또 있어. 이걸 오해를 하면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표준화 작업을 하는 첫 번째 컬러 코렉션, 그럼 이거를 특정 색상으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컬러 코렉션, 이 두 번째 컬러 코렉션이 세컨더리 컬러 코렉터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까봐 내가 일부러 굳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컬러 코렉션에서 말하는 세컨더리 컬러 코렉션은 뭐냐면은, 세컨더리 컬러 코렉션에 내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까하고 다르게 프라이머리에서는 화이트, 블랙, 화이트, 감마가 있고, 위는 좀 여기에 있고 여기 RGB가 이렇게 있는데, 세컨더리에 갔더니 그게 아니라 블루, 시안, 그린, 옐로우, 레드, 마젠타, 요 6가지가 뭐냐면은 백개스코프에 있는 요 가전자 요 포인트, 3원색과 각각의 3원색이 혼합되어 있는 색들, 그거가 딱 있어. 여기에 내가 만약에 R을 선택을 해서 R을 세츄레이션을 줄인 거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서 R만 3개, 빨간색만 빠져. 이걸 위치를 옮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빨간색만 색상을 바꾸는 거야. 빨간색만 색깔을 돌려. 다른 색, 이거 보면 녹색이나 그런 쪽은 전혀 안 만져지고 빨간색만 달아요. 여기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화면 전체가 이렇게 뭐 옮겨가거나 하지 않고 R만 만져진다. 이런 특정 색만 내가 만지고 싶었을 때, 만질 때 쓰는 게 세컨더리 컬러. 그래서 이거는 모든 색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가지 색만 가지고 오디오의 이퀄라이저가 믹서에 있는 이퀄라이저라기보다는 그 이퀄라이저를 말씀드렸습니다. 믹서에 있는 톤은 보통 하이, 미들 1, 미들 2, 로우, 4A가 제일 많고, 이 이퀄라이저가 최대 확장되면은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32채널이 수가 있고, 16채널 쓸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아주 고사양의 비싼 거로 가면 이 사이사이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 아주 대부분 이 정도로 끝나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찍었는데 너무 빨간색이 너무, 딴 색깔은 괜찮은데 빨간색만 너무 강해. 그럼 빨간색만 살짝 줄여주는 거지. 지금 이게 정상이었을 때 잘못 찍으면 빨간색만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딴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빨간색만 너무 시뻘개가지고 빨간색만 줄입시다. 근데 이걸로 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컬러 코렉션에서 이 빨간색을 줄이게 되면은 빨간색만, 이 움직이는 모양이 빨간색만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싹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세컨더리 컬러 코렉션에서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감마라는 거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중간 부분을 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위아래 건드리지 않고 중간 부분만 좀 더 밝게 하고 중간 부분만 좀 어둡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특정 부분, 요 하이라이트 90%, 요게 0부터 100이라고 친다면은 90% 이상 되는 요 영역에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니라는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직선을 했을 때, 이런 직선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연계의 100은 모니터상에 100이 나오지만 우리 눈으로는 자연계에는 10,000가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110, 120 표현하기가 좀 표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들 위에서 기능을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얘를 한 번에 만들지 않고 끄트머리만 이렇게 꺾여줍니다. 끄트머리만. 그래서 굳이 내가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은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100까지 올 때 한 번에 딱 100까지 오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꺾게 되면은 요 이상에 대한 디테일은 좀 표현하기 힘들지만 없애지 않고 이걸 그대로 피게 되면은 클립되는 부분을 클립되지 않게 하이라이트만 조금 보정을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걸 니라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 생긴 모양이 사람이 앉았을 때 무릎 꿇어진 모양이 같다 그래가지고 니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런 것도 하이라이트 부분만 살짝 살려주는 거고 저걸 극단적으로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가 이제 그 감마를 조정을 하면 쓸 수 있는데 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는 언제 저 기능을 쓰게 니나 또는 감마를 언제 쓰면 가장 좋냐면 우리 같이 정해진 세트에서 늘 하는 경우에는 그걸 쓸 필요가 거의 없겠지만 스튜디오가 바닥이 반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하얀색으로 바닥을 쫙 깔고 녹화를 하는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홈쇼핑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닥을 흰색으로 딱 깔았을 때 바닥이 너무 밝아가지고 뭐랄까 화면이 조금은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보여. 그럼 그것 때문에 아이리스를 닫으면 사람 얼굴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니 값을 조정을 잘 하고 감마 조정을 잘 해서 바닥을 좀 줄이고 바닥을 줄인다는 얘기는 아이리스를 닫는다는 얘기지. 아이리스를 닫은 상태에서 사람 얼굴을 어둡지 않게 하려면은 감마를 조금 올려줘가지고 사람 얼굴 쪽만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런 조정을 잘 해서 바닥은 바닥대로 반사돼서 클립되지 않게 만들면서 또 사람 얼굴은 사람 얼굴대로 정상적으로 잘 배인을 맞춰주고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오디오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까 오디오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오디오 쪽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정희 씨는 오디오 쪽에 만약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면은 따로 물어봐서 그런 기능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서 알아놓는 게 좋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뭘까 오디오에 컴프레서, 리미터 요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써야 클립될 부분을 디스토션 생길 부분을 디스토션 생기지 않게 하고 그렇게 그냥 페이드 게인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중간 소리까지 다 작아지니까 그걸 잘 고정을 하려면 컴프레서 써야 되는데 컴프레서 잘못 쓰면은 소리가 디스토션도 좀 찌그러진 압축된 소리 느껴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감마나 니도 잘못 쓰게 되면은 꼭 오디오에 컴프레서 잘못 쓴 것 같은 그런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최저값을 정할 수 오디오도 어떤 악기냐 소리가 남자냐 여자냐 어떤 환경이냐 주변 소음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컴프레서 리미터의 스레솔드 릴리즈 어택 이게 다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감마까지 R을 좀 올릴까 B를 올릴까 G를 올릴까 아니면 RGB 다 같이 조금 뭐 올릴까 니하고는 어떻게 해야지 최상에 나올 이것도 부단히 공부를 하고 공부라기보다는 연습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답을 나만이 갖고 있어야 이 상황에서는 이걸 금방 내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컴프레서 리미터하고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이 라이브 방송을 주로 하는 또 굳이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주로 하는 거를 하는 상태에서는 별로 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라 코렉터 기능은 스위치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프레임 스토어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나? FS? FS? 그건 MCP고. FS 기능, FS 컨트롤러가 없지 여기. 없습니다. 그 FS라는 거가 내가 첫 번째 우리가 내가 교육할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했는지 몰라.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FS라는 장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최초로 만들어진 디지털 장비예요. FS의 목적은 하우스 레퍼런스라는 말은 우리 국사 안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준 신호예요. 이 신호는 대부분 주조에서 나옵니다. 주조에서 나와서 여기에 있는 그 각 부조의 각 방에 있는 싱크 제너레이터가 부조 싱크 제너레이터의 동기가 돼서 여기서 다시 또 분배를 해주고 그 신호에 의해서 모든 장비들이 동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같은 국사 안에서 쓴다고 해서 이제 하우스 레퍼런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중계차가 나가거나 외부에서 뭔가 신호를 받을 때 그 장비들은 하우스 레퍼런스의 적용을 못 받고 로컬 레퍼런스 아니면 자기 자체의 레퍼런스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서 그런단 말이죠. 그 레퍼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여기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나타내요. 뭐 화면을 전환할 때 그림이 깜빡이기도 하고 벌렁대기도 하고 색깔이 확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받아주려니까 타이밍 레퍼런스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타이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타이밍은 아까 얘기한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싱크거든. 싱크가 딱 신호가 모든 매 1초에 30장마다 한 번씩 싱크 나오고 영상 나오고 싱크 나오고 영상 나오고 하는데 요 싱크가 떨어지고 영상이 시작되는 요 포인트가 모든 소스가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화면을 전환했을 때 아무 이상 없이 카메라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로 가는데 한 놈만 이만큼 가 있으면은 넘길 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리 끌어올 방법은 없는 거고 이게 시간적으로 싱크 나오고 영상 쭉 나오고 다시 싱크 나왔을 때 나와야 되는데 이놈만 여기서 싱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놈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땡겨올 수는 없는 거고 다음번 싱크 나올 때까지 얘를 붙잡고 있다가 다음번 싱크 나올 때 얘를 플레이 시켜줘서 타이밍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게 FS의 기능인 거고 그렇게 하려니 뭘 해야 되냐면은 저장을 해야 돼. 갖고 있다가 지금이야 딱 내줘야 되거든. 그 버퍼라는 거지. 버퍼링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의도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딜레이 생기는 반복되는 그 버퍼링이 어떤 경우에는 필요해서 내가 목적을 마치 오디오에서 딜레이어 쓰는 것처럼 오디오 딜레이어 쓰는 것처럼 갖고 있다가 필요한 시간에 딱 내줘야 되는 길. 이렇게 하려니까 디지털 기술이 없을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 연장시킬 방법이 없잖아. 내가 물론 쓸데없이 여러 장비를 통과시켜가지고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 위해서 그 비싼 장비를 여러 개를 통과시켜 또 그런 거라서 화질 열화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날로그 때는 그렇게 해서 이걸 쓸 수가 없었고 디지털 시대에 오니까 이걸 저장했다가 메모리에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플레이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개념이 실현된 게 이제 FS고 그래서 FS는 첫 번째 만들어진 디지털 장비인데 이 FS를 보면은 외부에서 올 때 오는 동안에 화면이 조금 틀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좀 변화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지금 그 촬영하는 환경에서 최적의 그 조건으로 최적의 영상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찍는 게 다행인 경우도 있을 거라고 뉴스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야 찍는 게 다행이래 그냥 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보정을 해야 된다. 그 보정을 하기 위해서 FS 장비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비디오 프로세서 색깔을 좀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색상을 좀 더 진하게 하거나 옅게 하거나 그런 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FS나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비싼 FS는 FS 안에
컬러 프로젝터처럼 RGB, 화이트, 블랙, 감마, RGB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다 넣어놔. 그럼 그걸 가지고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조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소스를 좀 여유가 있다면은, 이 여유라는 게 인력의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백팩 빼고 나가서 할 때 우리 오는 대로 그냥 해줄 수밖에 없지만, 중간에 한 번에 그 단계를 거친다면은 중간에서 누군가가 영상을 계속 최적화시켜서 우리 영상하고 우리 스튜디오 영상하고 딱 맞게끔, 좀 살짝 조금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색 밸런스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 조금 밝기가 안 맞았거나 뭐 할 때 그걸 다 보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경우 그걸 잘 하려면 이제 인력이 충분히 더 있어야 될 거고, 뭐 공간도 그게 확보가 돼요.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딘가에 그 장치를 그 단말기를 갖다 놔야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백팩을 여기 연결해서 쓴다는 얘기는 FS를 통한다는 거고, FS를 통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그 FS 안에 그 기능이 다 있는데 그 기능을 안 쓰고 있는 거야. 그 기능을 쓰려면은 이쪽에다가 판넬 하나 갖다 놓고서 백팩 몇 번, FS 몇 번, 백팩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지금 FS 7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FS 7번에 RGB 항목 빼놔가지고 R을 좀 더 주고 B를 좀 줄이고 해서 베스트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주조에서 전 예전에 북한 신호 조선중앙방송 아날로그였을 때 들어올 때는 뭐 안 맞아서 FPS 걸어서 패치로 주고, 또 해외 신호 들어올 때 주조에서 FPS 걸어서 패치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FS를 당연히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주조가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여유가 없더라도 뭐 아주 화면이 엉망이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런 대로 이거 뭐 85점이야 그냥 가. 더 손은 안 되는 거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약 한 90분까지만 고정을 하자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컬러 커렉션 기능이 우리 같은 방송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라이브 할 때 많이 쓰이고, 또는 이제 중계차나 그런 데서, 또는 사설 스튜디오에 녹화를 할 때 어떤 거 뭐 사설이 아니더라도 스튜디오에 우리도 지금 카메라가 6대가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근데 특기 프로 한다고 카메라 7대를 쓰겠대. 근데 카메라 없어. 카메라 빌려왔어. 근데 ENG 빌려왔어. RCP 없어. OCP 없어. 안에서 카메라 자체에서 화이트 밸런스 보고 다 맞췄어. 근데 쓰다 보니까 개인도 올려야 되고 뭐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경우는 FS 걸어서 FS 가지고 좀 조정을, 더 밝히려면은 렌즈의 아이리스를 열어서 밝혀야 되는 거고, 어둡게 하려면 렌즈의 아이리스를 닫아서 어둡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정기적인 신호를 증폭을 해서 밝히고 어둡게 하면은 조금 화질이 100%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해서 중계차나 뭐 스튜디오에서 카메라가 추가됐을 때 그때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FS를 쓰는 거고. 그래서 어떤 스튜디오든지 스튜디오에는 FS가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언제 어떤 신호를 외부에서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하우스 레퍼런스에 동기되지 않은 신호를 언제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S라는 기능을 갖다 놉니다. FS도 뭐 싼 거 있고 비싼 거 있고, 모듈러 타입으로 있어서 프레임 안에 10개, 20개 꼽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단독 장비로 스탠드로도 원활류, 투활류짜리 가지고 자체에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스탠드얼론이 훨씬 비싸고 기능도 훨씬 많아요. 그건 뭐 오디오 이펙트도 마찬가지겠지. 번들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있는 게, 특히 마이크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미세라도 외장 마이크 프리앰프보다 좋지 못하잖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컬러 커렉터도 뭐 FS도 마찬가지고, 스탠드는 전문 장비, 전문 회사에서 만든 전문 장비보다 좋은 거. 이 안에도 크로마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크로마키어는 아무 죽었다 깨나도 울티메트 뭐만큼 기능이 안 나와. 왜냐면 저거는 저거만 해서 먹고 사는 놈들이
만드는 거고, 얘는 스위처 전체의 그 기능을 일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거의 열화 버전의 열화 버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부조에서 하는 지금 하는 저 사람 지금 그럴까 아니구나. 메인 MC가 크로마 빠진 상태하고 프레시에서 일기예보 할 때 크로마 빠진 상태하고 다른 거 느껴요? 엣지가 달라. 네. 저거는 얘로 빼는 거고, 이거는 우티로 네. 빼는 거고. 물론 이제 더 공을 더 많이 들여서 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이전에 했던 거로 그냥 가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절대로 안 나온다고 스위처 해서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장비들은 스탠드얼론 장비가 좋기는 한데 비싸니까 이제 그 잘 못 쓰는 것뿐이. 내가 지금 클라커렉터 얘기를 했는데 남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HDR 얘기를 좀 하고 끝낼게요. 내가 지난번에 HDR 얘기했었나? 잠깐 건너뛰어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었을 텐데 HDR이라고 하면은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말은 오디오에서 쓰지. 오디오에서 쓰는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말은 영어로 범위라는 뜻이잖아. 다이나믹 레인지는 우리가 실제로 액티브하게 쓸 수 있는 오디오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면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의 간격 또는 이 안에 이 영역의 크기, 뭐 이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비디오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도 마찬가지야. 가장 밝은 거, 가장 어두운 거.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은데 우리 모니터는 이게 제일 밝은 거야. 이거를 더 밝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여기서도 더 밝은 신호를 만들어 주지를 않아. 100이 끝이야. 그리고 가장 어두운 거는 0이 끝이야. 이 이야기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 0부터 100까지. 오디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앰프가 1kg짜리냐, 5kg짜리냐, 10kg짜리냐 따라서 큰 소리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출력단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그 프리앰프 단에서 믹서 단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확장되는 앰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신호니까. 이 안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는 사실은 V메타상으로 입력돼서 클립되면 안 되니까 클립되지 않는 우리 디지털로 찍는 0dB부터 마이너스 뭐 30dB나 40dB 요게 정해진 거. 다이나믹 레인지는 정해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리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사실상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가 참 이제 웃기는 건데, 내가 아까 이걸로 하려니까 좀 그렇다. 이걸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 봐요. 이게 실제로 X축은 원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거 모니터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다. 이게 이제 우리가 100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건 뭘로 만든 거지? 자연계에 그렇다고 100까지만 촬영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니야. 그러면 이만큼을 더 표현할 수 있겠지. 물론 이게 내가 보통 이제 니 포인트를 여기를 94 정도로 잡는다면은 0부터 94까지의 94%를 쓰고 나머지 6% 안에
6을 쓰는 게 일반이라면은 60을 쓸 수도 있고 뭐 30을 쓸 수도 있고 이 각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뭐라 그래야 되냐, 모니터의 밝기가, 문제는 모니터의 밝기가 100이라고 정해져 있다면은 모니터의 밝기가 100이라는 거는 옛날에 아날로그 시절에 그 브라운관 TV를 만들어냈을 때 브라운관 TV의 밝기의 최고 밝기를 100이라고 본 거야. 브라운관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밝기를 100이라고 규정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0이라고 규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카메라에서 촬영할 때도 카메라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밝게 찍을 수 있는 거를 100이라고 규정을 한 거고 100 이상 되면 다 이제 클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평면 TV가 만들어지면서 브라운관 TV를 탈피하면서 이런 LCD, LED 뭐가 됐든 간 PDP 그 크게 모니터의 형태가 TV의 형태가 크게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모니터 밝기가 3배가 밝아졌어. 그 얘기는 물리적인 다이나믹 렌즈가 더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할 때 옛날에 0부터 100까지 찍었다면 이제 0부터 300까지 찍으면 돼. 그렇잖아. 밝기를 0부터 100까지로 규정했다면은 이제 더 밝은 것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더 밝게 찍으면 되는 거야. 그 더 밝게 찍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거지.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거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예전에 갖고 있었던 기술 규격을 바꾸지 않는 이상 동일한 VCR로 동일한 스위처로 동일한 방송망으로 번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구성 방법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HD가 되면서 훨씬 좋아진 다이나믹 레인지를 사람들은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밝아졌지만 밝은 거를 인정하지 않다. 근데 UHD가 되면서 300이 800에서 1000까지로 더 올라갔어.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어졌는데 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활용을 할 때 방법은 아까처럼 촬영할 때 더 많이 찍어 보면 밝기를 0부터 100까지의 100단위로 찍었다면은 밝기를 0부터 1000에 1000단위로 찍어. 그럼 데이터가 10배가 많아져. 그렇게 찍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또 데이터가 몇 배만 많아져도 뭐 파일도 커지고 전송도 힘들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 꽁수를 쓰는 거지. 어떤 꽁수를 쓰냐면은 이렇게 찍었다면은 이게 리미트라면은 800이나 1000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는 모니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촬영할 때 800이나 1000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걸 못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곡선을 만들어. 그리고 똑같이 내가 지금 좀 뭐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가 100이라면은 아니 여기가 100이라면은 이 안에 여기까지 올라갈 때 길을 꼬부탁꼬부탁 가면은 총 길이 훨씬 길어졌잖아요. 이거를 쭉 피면은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때려 넣는 거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곡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 소니에서 얘기한 S로고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그리거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얼만큼 스무스하게 해서 뭐 중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S로고 1, 2, 3 뭐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S로고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화질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물리적으로 공식을 정해서 촬영할 때 그 공식을 적용해서 촬영을 하고 모니터에서 그 공식을 역으로 역산해서 그러니까 이쪽이 엔코더가 되는 거고 카메라가 모니터가 디코더가 되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HDR.
그래서 HDR로 촬영한 거를 HDR로 엔코딩한 거를 HDR 디코더가 없는 모니터로 보게 되면은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로우 포맷으로 촬영한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식인데 촬영할 때 로우 포맷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중간 단계에서 조금 전에 모니터가 디코더라고 했는데 디코딩을 별도로 해. 별도로 디코딩을 하면은 디코딩이 없는 모니터로 조금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힌 것 같은 그런 효과의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DI를 한다 그러면 다 이제 로우 포맷으로 찍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거는 모니터의 밝아짐을 고려한 게 아니라 촬영할 때 그 개념은 비슷하지만 중간에 전문가가 색보정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그걸 할 때 이제 DI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촬영과 카메라와 모니터에서 그냥 해결하고 중간에 전문가의 영역을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를 한번 거치게 되면은 생방송을 못해. 무조건 녹화를 해놓고 색보정을 한 다음에 다시 수록을 해서 보내서 방송을 하는 녹화 방송만 할 수가 있는 거지, 생방송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생방송에서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더라도 카메라에 엔코더를 집어넣고 모니터에 디코더를 집어넣어서 실시간으로 이런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게 HDR인데, HDR을 하게 되면 어떤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냐면은, 이거가 정확한 건 아니야. 왜 정확한 게 아니냐면은, 여기서 HDR이라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게 사실은 꽁수인 거지, 이 모니터가 밝아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이었다면은, 이 사진이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이었다면은, 네.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은 석장을 찍어. 하이라이트. 더 아이리스를 열고 찍고, 네. 더 닫고 찍고. 더 열고 찍으면 이 부분이 살아나지. 예. 더 닫고 찍으면 하늘이 더 살아나.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사진. 중간 부분은 여기서 갖고 오고, 어두운 부분은 여기서 가져오고, 밝은 부분은 여기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사진 3장에서 가장 좋은 것만 취해가지고 만들어. 노멀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런 작업을 거치면 이런 사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진에서의 HDR 사진을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영상으로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3번씩 찍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 지금 코딩을 해서 디코딩을 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고, 얘네들은 코딩, 디코딩 이거 어디서 사진에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툴을 보면은 이걸 하기 위한 이걸 여기서 어떻게 3개를 골라내서 할 거야. 어떤 툴에 저 사진 석장을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내가 파라미터 몇 개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사진 3개를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나와. HDR 적용되는 카메라로 따라락 찍으면 3장에 따라락 찍히면서 파일 네임도 1, 2, 3 이렇게 나오면 1, 2, 3만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저런 그림이 나온다. 근데 이 HDR하고 영상에서 쓰는 HDR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 뭐가 달라? 뭐가 다를까?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결과가 다른 게 있어. 결과가. 영상에서의 HDR이라는 걸 적용을 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가 모니터가 밝아졌죠. 그 밝은 거를 카메라 속에서 밝게 찍어가지고 살리지 않고 꽁수를 써서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HDR이라면은, 얘네들은 이너지가 밝아지지가 않았거든. 이너지는 100년 전 이너지나 지금 이너지나 앞으로 또 몇십 년 뒤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고 종이 자체를 더 밝게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정해져 있는 모니터가 밝아지지 않은 거에서 이제 수를 부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로우 포맷 같은 거하고 비슷한데 그것도 모니터가 밝아진 거 존재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소라를 했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코딩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사진에서는 저런 영상을 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미지를 더 밝게 해서 다이나믹 렌즈를 넓히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저런 꽁수를 써가지고 조금 더 밝은 다양한 영상을 다양하다기보다는 다이나믹 렌즈가 높은 영상을 만들어 내더라 이거야. 지금 요것도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 실제로 이런 영상들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특히 사진에서 다이나믹 HDR 촬영을 한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을 수 없는 영상이에요. 일반 카메라로는 아무리 지랄해도 이런 영상 찍을 수가 없어. 대비. 이런 콘트라스트를 얻을 수가 없거든. 이게 우리 이 폰에도 HDR 기능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로 자주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걸 다 치우고. 제대로 된 거면 이거 똑같이 3번 찍는 거야. 따라 3번 찍어서 자동으로 그 중에 가장 밝은 거, 어두운 거. 근데 얘가 나는 정확하게 몰라. 삼성에서 HDR 기능을 넣을 때 3번 찍어가지고 또는 렌즈를 3개 박아가지고 렌즈 3개로 합성을 하는지 렌즈 2개로 합성을 하는지 아니면 속장을 찍는지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합성을 해서 이런 사진을 만드는지 아니면 코딩 방식에 의해서 이것도 어차피 이제 전자장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영상처럼 코딩할 수 있거든. 그럼 코딩 작업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는 몰라. 근데 일반 디카로 찍으면은 DSLR 같은 걸 찍을 때 이것도 지금 그 HDR 기능이 적용된 거예요. 후보정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찍힌 거에서 이제 여기서 색상 툴을 사용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블랙이랑 이거는 빛 쪽에서 뭐 그런 식으로 이거는 후보정을 할 한 수도 걸로. 있겠지. 하여튼 뭐 코딩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공식화 시켜가지고 툴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사진도 HDR인 게 그거 하는 HDR 만드는 툴 보면 재밌어. 3장 딱 갖다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합성하는데 거기다가 1, 2, 3를 각각 다른 사진을 갖다 놓으면은 이상한 뭐 합성사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지. 여튼 영상의 HDR과 사진의 HDR은 얻고자 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얻는 방법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결과물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표현한 게 SDR의 S는 스탠다드야. HDR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말도 없었는데 HDR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원래 거가 표준 그래서 SDR이 된 거.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색 영역이 밝기 영역이 색이 이만큼 있다면은 SD는 이만큼밖에 표현을 못했다. 근데 이만큼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다이나믹 렌즈를 넓힌다는 HDR의 원래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HDR이라면 HDR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아텐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4K HDR 이게 HDR 뭐 장비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모니터 같은데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표현하는 거 같긴 한데 뭐 이런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또 데이터도 많아지고 제일 문제가 데이터는 안 많아지지 영상에서는 코딩을 하면 되는 거니까. HDR로 찍었을 때 HDR이 없는 우리 집 같은 집에서는 더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나쁜 이상한 거를 보게 되거든. 그런 거가 좀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틀 때 저항 요소가 돼서 쉽게 적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그 장비